오랜만에 타투 유니온 업무 보고를 시작을 할게요. 오랜만에 하게 된 이유가 다들 일정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외국 갔다 오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지만 매일 시위를 나갔고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워서 계속 미루다가 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이제 저희가 3기로 임원이 바뀌고 나서 업무의 속도를 조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해야 될 게 조금 많아지기도 했고 또 오늘 다 얘기할지 한 번 더 녹화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법안들이 지금 이미 박주민 의원실, 윤상현 의원실에서 하나씩 나왔고 지금 저희랑 논의하고 있는 게 뭐 이제 다 공개됐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실에서도 법안이 이미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오늘 발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일이나 모레 발의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발의되는 걸로 돼 있었고 원래 오늘 우리가 업무 보고 영상 녹화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원래는 오늘까지 발의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타투 유니온에서 몇 가지 요청을 드렸어요. 뭐 저희들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법안을 만들 때 쓰면 안 되는 용어들이 기존에 3년 동안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전달을 드려서 수정안을 하고 조금 더 길어지는 중이에요. 법률 설명은 따로 또 녹음을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업무 보고 기존에 못했던 업무 보고를 쭉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전에 예전에 소민님이랑은 저랑은 업무 보고를 한번 녹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 또 바로 해외 나가느라고 편집을 네. 못했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상기 임원들이 처음으로 다 모여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회장 김도윤이고요. 네, 저는 사무장 황수경입니다. 저는 수석 부지회장 이소미입니다. 네, 각자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업무 보고를 하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도 그렇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 보고는 할 때마다 힘들어요. 우선은 저희가 조합원들 뭐 유튜브에 공개되는 거지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조합원 명부에는 1000명이 있어요. 1000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이 넘어요. 저희 조합원이. 네. 그런데 실제로 조합비가 잘 납부가 되고 유권자 명단,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임원 투표를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유권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원은 1000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기로 바뀌면서 1000명의 전체 명단을 다시 한번 다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타투 유니온 활동을 하다가 타투를 그만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처음 시작하던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조합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등록이 됐다가 전산에서 튕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명단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실수를 한 건데 프로그램 오류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새 프로그램을 화성식품 노조에서 도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 프로그램으로 다시 옮겨가는 과정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조합 권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 링크를 보내드리고 설명을 또 드리고 막 하게 될 텐데 그때 너무 놀라지 않고 네.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두 번째 업무 보고는 입법 업무 보고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3명하고 사무차장님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법안 다 체크를 했고요. 하나씩 집어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실에서 만든 문신사법은 기존의 타투 관련된 법안을 10년 이상 끌고 온 굉장히 상징적인 법률이에요. 2000년도인가? 2010년, 2009년, 2010년도쯤 김춘진 의원님이 발의했던 문신사법이 김춘진 의원님이 낙선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신 박주민 의원님이 그걸 받아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일종의 상징 법안이에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실은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될 거예요. 이거 자랑이자 좋은 거니까. 저희 유니온이나 어떤 협회들이 법안에 이런 걸 넣어주세요. 이걸 바꿔주세요. 우린 이런 걸 원해요. 요청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박주민 의원실이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스탠스예요. 협회들과의 이권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좌지우지. 않으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응. 오디오가 겹친다. 한 네. 명만 하죠. 난 그게, 찌찌뽕. 꽁찌찌. 하. 난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누가 들어갔죠, 저랑? 저요. 소민님. 네. 지회장. 박주민 의원실도 들어갔었어요. 여기 소민님이랑 같이 수석부지회장님이랑 들어가서 법률 나온 거 보면서 같이 상의하고 저희들 의견도 내고 했는데 저희가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내는 지금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안의 형태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법안은 앞으로도 여러 개가 더 나올 거고 그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는 같이 결합이 돼요. 병합심사라고. 그때 이 법안을 냈던 의원실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겠죠. 그때 저희들이 내고 있는 법안, 의견의 취지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미리 해놓으면 병합심사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형태의 법제화가 어떤 건지 설명을 쭉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실에서 나온 법안이 있어요. 근데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내용은 기존에 계속 발전해 오던 것들이 있어서 이전처럼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4개인가 5개의 법안을 내주셨었어요. 너무 고맙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일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어지는 법안이다 보니 어떤 키포인트의 단어들만 바꾸는데 종종 가끔씩 정말 말 같지도 않은 15cm, 20cm를 넘는 타투는 불법이다라는 걸 법안에 써놓는다든지 잔인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법안이 나쁘지 않아요. 내용은 다 정돈돼 있고 다 좋은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반영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구라는 단어는 법안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재작년 국회 공청회 때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공론화됐고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반영구라는 거는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 용어로는 반영구,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을 쓸 수 있지만 법률 용어로는 반영구라는 거는 언젠가 지워진다는 전제를 담고 있어서 실제로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안에는 쓸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전 세계 어디도 법안에는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워질 수도 있는 거지 다 지워진다는 건 그쵸. 아닌 거니까요. 지워질 수도 있는 건데 정확하게 반영구라는 걸 명확하게 하려면 다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런데 진피의 침습을 통해서 들어간 잉크는 사라지지 않아요. 레이저나 어떤 외부적인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반영구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법안을 만들면서는 미용 문신, 미용 타투 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반영구라는 말이 법안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윤상현 의원실에서 만든 법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저희는 타투 유니온은 서화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의원실에 얘기해놨어요. 상관은 없다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왜냐하면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 나는 반영구가 옳아라고 생각하고 협회가 그렇게 결정하셨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희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다만 법제처나 법안이 성립되는 법사위나 이런 데 넘어갔을 때 그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단어라고 저희는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문제는 반영구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법안에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에 그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법안이. 그러면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범위가 더 넓어져서 전신에 다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 두피부터 시작해서 뭐 튼살, 눈썹, 요새는 쉐이딩도 하세요?
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음영까지도 하는 샵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까지 감안을 하면 반영구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쓴 말들이 실제로 반영구 작업을 하시는 분들, 미용 문신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범주를 너무 제한하는. 제한해요.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협회들이나 의원실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선우 의원실에서 나오는 법안인데 법안의 최종 형태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타투 유니온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드렸던 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우리 소비자들한테 겪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식, 뭐 캘리포니아식, 뭐 독일식 얘기하면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나라들이 만든 법률을 그대로 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함의는 타투 유니온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어서 저희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투가 법제화되는 순간 민간 라이센스나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막고 싶다라는 게 사실 우리는 합의 본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를 따라갔을 때 소비자가 안전하기도 하고 능력이 되지 않은 작업자들이 막 튀어나와서 작업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걸 요청을 한 건데 실제로 중간에 나와 있는 법안을 한번 봤었는데 되게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그거를 구현을 해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정확히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외부에 다 공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 조합원들만 있는 방에서 자세히 네. 이야기를 나눠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그 뭐지? 그 강선우 의원실에서 네. 연구 용역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건데 네. 그거를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강선우 의원실에서 나온 기사 같아요. 네이버에서 기사 아마 다들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타투이스트들의 자격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이 끝나서 그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를 강선우 의원실에서 기사로 많이 냈어요. 네. 실제로 그거를 외부에 있는 저희가 보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봤는데 네. 굉장히 길어요. 90몇 페이지, 거의 100페이지에 네. 달하는 조사였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타투 유니온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 가서 무슨 얘기했니? 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는 배경을 보면 그래요. 이 자격체계 연구가 있기 전에 저희가 2년 전에 똑같은 연구 용역을 저희가 해봤었어요. 당시에 1기 제가 임원이었던 시기에 1,3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고 네. 그게 1년 넘게 연구 기간을 거쳐서 2기 임원들 윤지수 지회장이 있을 때 연구 용역 결과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연구 용역을 했던 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합법화가 되고 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끔찍한 지옥이 열릴 것이다라는 전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직업에 대한 직업 표준화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타투이스트란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실기 시험을 봐서 타투이스트 1급과 타투이스트 2급이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됐어요. 아 그때 그 연구 결과가요? 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연구 용역 하신 분이 브리핑 하는데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분은 연구를 해주신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우리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급과 2급이 나눠지며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핸드포크가 있고 이레즈미가 있고 블랙앤그레이가 있고 올드스쿨이 있는지 아는지 뭘로 판단을 해서 1급과 2급을 나눌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 연구 용역을 해줬던 유니온 센터라는 곳이에요. 그곳과도 계속 얘기 나누고 저희들이 연구를 또 하면서
우리는 예술임을 주장하잖아요. 미술이고 예술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등급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지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방안이 되게 많은데 업무 보고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몇 번에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연구 용역이 들어갔을 때도 유니온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희는 예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예술입니다. 그래서 A 1등급, 2등급을 나누는 이런 형태의 자격 체계는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네. 하면서도 사실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학술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한국에 있는 직업 체계 안에서 정리를 하시면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뿐이 사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법을 조용히 만들고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조합원들은 아마 업무 보고 계속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예술업이 되면 이 등급 기제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저희들이 주장하던 부분 있잖아요. 타투의 디자인, 이 디자인과 구현하는 부분, 디자인을 구현하는 부분은 개인차가 있고 장르가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등급화하거나 시험을 통해서 인증을 해줄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을 써놓으셨어요. 예. 연구 용역 결과에 그게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연구 용역은 숫자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숫자를 만드는 거라 그 숫자로만 보면 당연히 디자인과 타투 작업하는 거는 교육을 해야 되고 라이센스 시험을 봐야 하고 왜냐하면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수치와 관계없이 연구 용역 결과를 근데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름 되게 뿌듯했던 건 뭔가 하면 마지막 설문이 있었어요. 이 연구 용역이 될 때 한 6개월 차 됐을 때쯤에 마지막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문할 때 저도 갔었고 관심 있어하는 타투 유니온의 어떤 조합원도 가셨었고 이런 거 제가 고지식한 건데 타투 유니온만 가서 하는 게 남의 눈에 안 좋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공정한 느낌으로. 이거 약간 제가 병이에요. 근데 그래서 타투 유니온 조합원이 아닌 분한테 또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가셔서 설문하시겠습니까? 하고 갔어요. 그래서 4분인가가 갔어요. 네. 4분이 가가지고 저 포함해서 4명이 가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텍스트로 정리하고 이 텍스트들이 옳은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채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제들.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고 사후 관리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100개 이상을 적혀 있어요. 거기 채점을 하는 건데 타투에 있어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뭐가 됐든 미술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채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연구 결과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 이걸 가장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되니 시험을 더 철저히 봐야 하고 등급을 나눠야 하고 이렇게 나올 게 너무 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채점은 하고요. 네. 항목을 X로 예쁘게 걷어요. 아. 그것도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게 걸으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저희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네. 되게 예쁘게 X로 그 부분 전체를 거버리고 네. 왜 우리가 채점은 했을 때 이걸 X를 거야 했는지를 되게 예쁘게 설명을 쭉 썼어요. 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직업의 지향점이 어떤 것이고 왜 그래? 왜? 또 울어? 예쁘게 X가 진짜 황당해. 약간 그 기분 상해죄가 뭐 요즘 대두되긴 하니까. 그리고 예쁘게 X표 하면은 되게 예의 바른 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 지회장이란 분이 저런 말 하는 게 너무 웃겨요. 진짜 어른스러워. 대박. 그치. 완전 의지돼. 든든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발로 빛을 차고 있어.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노력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물론 이 결과를 그 연구 용역은 세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서화 타투,
그리고 반영구라고 써놓으셨어요. 반영구 화장, 그리고 두피. 두피 세 개로 어. 나눠주셨어요. 연구를. 아예 반영구랑 또 두피가 나눠진 거네요. 한 네. 부류식으로. 근데 사실 그 두 집단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는 사실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 그분들을 저희는 존중해야죠. 그분들이 나눠진다면 나눠지는 거죠. 저희는 네. 상관없으니까. 협회가 나눠지겠구나. 그렇겠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연구 영역을 하면서 저희를 만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협회들과 당사자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두 개가 나눠진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연구에서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두 단체들, 두 업종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등급화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서화는 그게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네. 연구 영역 결과가 그걸 받아들여 준 걸로 저희는 명확하게 텍스트로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게요. 네. 기사도 그렇게 난 것 같아요. 맞아. 짧지만 감염 관리 교육 위주로 자격증 시험을 구성을 하고 네. 디자인은 중요하긴 하지만 디자인의 예술성을 시험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애초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기사 너무 짧았어가지고 아. 근데 그게 나온 게 있었구나. 네네. 그 100페이지를 보는 내내 점점 뒤로 갈수록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뿌듯. 네, 뿌듯하셨겠다.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랬고 그래서 이 연구 영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부가 동일한 연구 영역을 여러 번 돌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격 체계화 연구가 진짜로 자격 체계화를 위한 그 행정 명령이 만들어질 때 네. 이 연구 영역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숫자들 그리고 결과치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잘 대응하면 우리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미국식 라이센스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법안 발의가 언제 조만간? 조만간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통과는 언제 되는 건가요? 지금 다들 알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듯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법률은 법률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법률을 지금 진행하는 건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 근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네. 타투를 합법화, 법제화하겠다는 게. 네. 그냥 전달받은 얘기로는 빠르면 1월 달에 한번 상정 시도를 할 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얘기 이전에도 제가 전달받은 바는 그랬어요. 1, 2, 3월 상반기에는 법안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관련돼 있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어떤 임원분께서 내 임기 중에 꼭 끝나고 갈 거야 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었어요. 희망적이네요. 됐으면 좋겠어요. 네, 결실을 네, 맺기를. 진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짓을 5년 해왔잖아요. 이제 2025년 됐으니까 5년 했다라고 얘기해야죠. 5년째 유니온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 못한 거잖아요. 입법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사실 선거 있고 뭐 해가지고 특별한 걸 못했어요. 근데 24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준비된 게 올해 막 나오는 건데 매년 이렇게까지? 라고 할 만큼 법안도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고요. 발전되고 있고요. 의회도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있고 5년 동안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들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허송세월한 건 아닌 게 5년 전에 남았던 법률이 합법이 됐으면 그때 입법이 됐으면 지금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은 법률안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협회들이 내는 법률안도 굉장히 많이 정돈되고 있어요. 적어도 뭐 15cm, 20cm 넘어가면 불법이다. 이런 소리는 이제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 오기에는 우리 타투 유니온이 낸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그쵸.
5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렇죠. 그냥 스스로 칭찬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뭐가 주요한 원인이었어. 지금은 법안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원실들은 저희가 가서 막 민원 듣는 의원실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안 나오면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왜 불러주냐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이걸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우리를 포함한 어떤 누군가가 이걸로 사익을 못 챙기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지금도 나오면은 꼭 법안의 제일 뒷장을 한번 보면 좋아요. 어떤 법안은 법안 말미에 사단법인으로 어떤 협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요. 거의 대부분의 법안이. 네. 그런데 어떤 협회도 아닌 그냥 포괄적 형태의 어떤 협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넣는 의원실들이 있고요. 네. 검색을 해보면 이미 있는 협회의 이름을 넣어주는 아. 의원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로 뭘 판단할 수 있냐 하면 법안의 영향가예요. 이 법안은 그 마지막 줄에 그 협회 이름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 협회원들에게 회장님이 가서 생색낼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노동의 가치, 우리 공급이 어떻게 될 거고 라이센스로 장사를 하면 우리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법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유니온에서 낸 법안들은 보면은 포괄적인 거죠. 뭐 타투 유니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니까. 타투 시장의 네. 발전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 4년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랑 얘기해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회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가 원하는 게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협회들이 저희 때문에 조금 힘들어해요. 많이 달라지니까 네. 원하는 바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국정감사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방송사들이 편집을 너무 예쁘게 해줬어요. 네. 덕분에 반응도 되게 좋았고 우리 엄마도 보시고 연락. 저도 지인들한테 연락 많이 받았어요. 저도요. 네. 엄마 나 거기서 일해.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방송사에서 이거를 긍정적 뉘앙스로 편집을 해서 내보내주니까 전 처음 봤어요. 타투 관련 콘텐츠에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이 달려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야 그냥 쟤네들 좀 해줘라. 맞아요. 거의 그런 댓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나가고 났더니 이분들도 이제 평생 협회 일 하시면서 정세를 보시던 분이잖아요. 네. 아 이거 어떤 의원실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네. 그분들은 그게 더 빠르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의원실에 협회들이 몰려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건 알고 있었고요. 어떤 협회는 타투 유니온과 김도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텍스트로 정리해서 보내셨대요. 오. 영향력 엄청나.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다음에 가면 보여달라고. 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 지회장이 궁금하네요. 근데 전 중간에 하고 싶었던 말이 네. 그냥 이런 모든 입법 과정에서 네. 우리 노조가 힘을 가지려면 그만큼 인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조합원 분들도 물론 소중하고 주변에 계시는 타투이스트 동료들. 동료분들이 계시면 꼭 타투 유니온으로 가입 권유를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시비 걸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래요. 이제 법제가 올라갔죠. 입법이 됐다고 쳐요. 네. 입법도 단계가 되게 많아요. 이제 상정해서 법안위원회에서 땅땅땅 하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법 문제 없는지 또 땅땅땅 하면 다시 본회의로 가고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됐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합법이 다 된 걸로 다들 착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법률은 되게 뭉뚱그려 써 있단 말이에요. 국가 자격증을 만든다까지. 네. 그럼 이 국가 자격증이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식 정도의 레벨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막 등급을 넣고 뭘 할 것인지는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지는데 보통 1년이죠. 입법 예고 1년 기간이 있으니까 1년 내에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법안에 써놓으셨어요. 근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저희 말고도 온갖 곳들이 가서 자격 체계를 많이 만들고 등급을 많이 만들수록 사실 어떤 단체들은 다 그게 장사가 돼요. 네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원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못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타투 아티스트들은 우리 직업에 대한 지향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다 해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업이 라이센스 장사나 이런 걸로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유니온에 와서 우리가 지금의 규모의 적어도 5배는 돼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가 모여서 우리 직업군을 우리가 대표하니까 우리는 아티스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한 1,000명이니까 1,500명 되면 안 되고요. 적어도 3,4,000명 돼야 우리가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수경님 얘기처럼 다단계 많이들 하듯이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나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모이는 만큼 우리의 목소리도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조라는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진 만큼 되게 어렵게 만들어졌었잖아요. 과정도 그렇고.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외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경님이 들어온 이후로 수경님이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왜 뭐 깃발 들고 나가시던데요? 사실 이 사람은 깃발을 들고 싶었던 사람 같아.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나가면 진짜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나가면 아마 지금도 많이들 묻지 않아요? 니네가 어떻게 노조가 됐어? 그런 질문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봤죠. 그 깃발 진짜 노조냐고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냐고 누가 물어봤다면서요. 아니 이번에 키스에스 출몰하던 한강전 집회 때 나가서 이제 저는 좀 늦게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저녁 9시쯤 이제 합류를 해서 깃발을 조직국장님께 도움을 받아서 깃발을 이제 세우고 열심히 흔들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이거 정말 있는 노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정말 있는 노조냐고? 민주노총에 이런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네 저희 신생 노조고 4년 차고 네 저희 타투 하는 사람들의 노조예요. 그랬더니 이거 에이 난 장난삼아 만든 깃발인 줄 알았지 이러고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깃발 많으니까. 그래도 그분 타투가 뭔지 아셨던 거다. 그러니까요. 어르신이. 그리고 민주노총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노조가 있는 줄. 장난으로 만든 깃발 치고는 민주노총 마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날 이제 집회 발언하는 곳에도 타투 합법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 정말? 고무적이다. 네, 되게 고무적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이? 아닌 걸로. 아닌데? 그냥 와. 일반인 분이. 타투이스트였나? 맞나? 저도 트위터 이제 제가 깃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올리니까 그날 새벽에 발언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좋다. 큰일 하셨네요. 되게 설레고 떨리고. 출장비 줘야겠다. 맞아. 연락 주시면 타투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할인. 너무 좋은 에피소드를 공유한 것 같아요. 이제 입법 업무 넘어가면 조합원 법률 대응 얘기를 잠깐 할게요. 길어지면 나눠서 올릴게요. 너무 많은데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1월 달 거부터만 얘기할게요. 네. 어떤 조합원은 저희가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서 법률 조언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법무법인 5월에서 저희 조합원들의 생활법률 상담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거, 뭐 개인적으로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딘가에 전화해서 물론 네이버 뭐 변호사 이런 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
저희 전담 변호사님이 따로 해주세요. 이유가 저희들이 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법률적 이슈들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거예요. 직업이 어떤 약점을 가진 직업이다 보니 다른 법률 상담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법무법인 5월이 꽤 커요. 거기는 생활법률 상담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님들이 배정을 해서 빨리 해주시는데 네. 저희 거는 곽일환 변호사님이 전담으로 해주세요. 굉장히 배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곽일환 변호사님은 타투 관련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원탑이시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이 있었다는 거 하고요. 네. 한 분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기소가 되셔서 네. 징역형과 집행유예 네. 그리고 벌금 거기다가 전 이 단어가 너무 싫은데 지금으로서는 범죄 수익 저희가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범죄 수익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1,000만 원 단위를 맞으셨어요. 그걸 네. 맞으셨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통장에 가압류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 활동이 어려워지셨어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대응을 할 건데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네. 이분이 거기에 그 이상의 돈을 넣어놓고 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푸는 것도 방법인데 타투이스트가 사실 우리 다 그렇지만 그런 돈이 없어요. 그렇죠. 예. 대출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무죄를 받고 나면 이 부분은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심 들어가는 거죠. 2심 들어가시는 건가요? 1심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2심이 빨리 끝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네. 저희가 재판을 가져가는 동안 입법이 돼버리면 입법이 돼서 해결이 기준이죠. 되면 네,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올 테니 네. 그러면 이분이 한숨 돌리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짧게 얘기할게요. 작업을 받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미성년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왜냐하면 저희는 중재하고 상담을 하면서 소비자가 하는 얘기를 저희는 신뢰하는 게 기준이에요. 전제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저희는 신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성년자고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는 좀 알기 힘든 네. 요청을 해요. 뭐 1시간 넘게 통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신고를 하겠다 협박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네. 이제 그거는 해놨고 그거는 이제 신고나 이런 협박은 못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작업자와 이제 대면해서 둘이서 이제 해결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합법이 되면 이제 규율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손님이 오시면은 여권이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스티커로 가리고 사진 찍고 남겨야 되고요. 네. 작업 동의서 남겨야 되고요. 작업 끝나면은 사용된 바늘, 잉크 전부 다 라벨 다 찍어서 남겨야 될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면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거 언제 복사하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다 손님이 오시면 핸드폰 열어서 신분증 가리고 찍고 작업 끝나면은 전부 다 찍어가지고요. 작업 끝나면 그 손님 폴더에 다 저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는 버릇을 들이시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억울하죠. 우리가 불법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라고 하지만 네. 합법이 됐을 때도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거나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이고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버릇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이 밖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 사건들이니까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매번 이렇게 이제 도희님이 항상 수고해 주시지만 조금 정리된 뭐 매뉴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감염관리 교육처럼 법률 대응 교육을 좀 따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조만간 하면 어떨까요? 얘기
해주셔도 돼요. 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타투 유니온이 갑니다. 어디 가요? 일단은 계획으로는 저희가 부산에 감염관리 교육을 갔던 게 어쨌거나 계속 서울에서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저희 지방에 계시는 조합원 분들도 좀 소외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를 시작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3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림으로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이 제가 재작년이라 그랬는데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1억이야. 모르겠어요. 나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재작년을 하고 이거 자를게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 다음에 어디를 네. 갈까 했는데 그때쯤에 광주에서 타투 작업자들이 대량으로 단속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광주는 특별지구 만들어준다고도 얘기가 나왔던 곳 네. 아니에요? 그게 무효가 됐어요. 아, 근데 시도가 되게 좋았었어요. 신선했는데. 시도를 되게 그때 어떤 협회에서 하신 건데 시도를 너무 잘 하셨었고 네.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아쉽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속을 해가지고 그때 뭐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미성년자들 작업해주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사례처럼 해가지고 수십 건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조합에 오셨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분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무런 관계 없이 그런 뭐 미성년자를 해준다거나 뭐 범죄 조직 아무런 연관 없었는데 그때 단체로 다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가 아니라고는 못 하겠어요. 저는 한 분의 사례자를 본 것뿐이니까. 근데 네.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광주 먼저 가보자라고 했던 건데 너무 오래 지났지만 광주 먼저 갈게요. 네. 지금 저희 얘기한 걸로는 3월이죠. 3월 중순. 3월 중순. 조합에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예. 카페 얘기 누가 해주시겠어요? 아무튼 카페 저희 타투 유니온 카페를 새로 개장을 했죠. 그게 시작이 그런 거였어요.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사실 왜 없어라고 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뭐 지금은 있긴- 호스팅도 끊겼어요. 아니, 네. 얼마 전까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스팅 끊겼다가 어느 날은 돌아와 있기도 하고 막 아, 이러다 보니까 그 영문 뭐 무슨 작업 동의서 이런 거를 거기서 못 받으니까 자꾸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핑계로 얘기하면 저희가 처음에 타투 유니온 만들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네. 제가 만들고 최대한 시스템은 싸게 하기 위해서 숨고해서 자꾸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느리고. 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좋은 데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관리가 잘 안 돼서 밴드도 만들었다가 밴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임원들끼리 회의하면서 결정한 게 그거였어요. 2기 때일 거예요. 2기 때 결정했던 게 운영이 안 되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결과니 그렇죠. 운영이 편한 카페로 가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만들기로 하고 아마 카페 들어가 보면 카페 개설이 작년 7월이에요. 보셨어요?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지난 임원들이 하고 정리를 해서 오픈을 하고 끝내려고 그랬던 건데 못해서 최근에 아카이빙 해가지고 열게 된 거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뭐 카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면 좋을까요? 자유 게시판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게시판이 있던데 뭐 저희 임원들은 사실 인원수가 적잖아요. 네. 그럼 임원들이 뭐 그거를 다 채우기도 어렵고 그럼요. 네, 좀 조합원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팁 공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카이빙 돼 있는 것 중에는 혹시 보셨어요? 소민님이 네, 소민이님 봤어요. 아마 유니온에 가입이 오래돼 있으시고 단톡방에 오래 머물렀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민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이소민님인가요?
네. 김소민인가 이소민인가? 그래서 네. 소민이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 간호 관련된 공부도 네. 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렴풋이 듣고 알고 있던 것들을 너무 자세하고 정돈되게, 특히 그리고 그냥 의료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타투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써주신 게 있어요, 단톡방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어서 그거 찾아가지고 긁어다 아카이빙을 해놨어요. 소민이님이 남겨주셨던 이야기를. 네. 그것처럼 모두가 봐서 좋은 정보들은 공식적으로 아카이빙을 거기다 다 하려고 해요. 네. 거기다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이거는 모두가 검색하기 편하게 태그 달아서 나와있다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보니까 게스트 워크 관련해서 사실 궁금한 게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보들 이렇게 다 아카이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스트워크. 할 말이 많아서 그렇죠. 할 말도 많긴 한데 일단은 물어보는 사람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비자가 그러니까, 이게 해당 그걸 한번 국가에서 싹 어쨌거나 정리해서 애초에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딱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톡방에서도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다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수경님이 표정이 굳는 게 그걸 거예요. 게스트워크가 진짜 위험한 불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면 큰 범죄야 그러면 잘 이용하면 우리 직업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낭만적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이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 게스트워크가 우리의 생계로 돼가지고 있죠. 불법 체류와 노동이 되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한번은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이런 입장, 원칙적인 입장 자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있을까요? 다음 장에 얘기할 게 조합원 쇼핑몰. 쇼핑몰. 진행되는 상황이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최대한 싼 값에 소모품들 공급해 줄 수 있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요거 녹화하기 전에 저희끼리 다시 한번 회의를 했던 거는 일단 3가지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되는 모든 용품이 들어오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저희가 설문한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니트릴 장갑, 그리고 세컨 스킨, 그리고 바셀린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디서 사는 것보다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좋은 것들 추려서 조합원 쇼핑몰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플하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쌓아놓고 배송을 하고 CS를 하면 유니온이 할 수 없는 그쵸.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 쉽지는 않은데 지금 니트리 장갑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장단건데 어디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가격 책정됐습니다. 네, 그것도 곧 열릴 거니까 그래서 3개를 다 넣고 여는 게 목표고요. 근데 시간이 끌리면은 2개든 1개든 오픈될 수 있을 때 오픈을 하고 지금 니트리 장갑 저희가 선정하면서 얇은 게 좋아, 두꺼운 게 좋아. 그것도 진짜 거의 반반이지 않아요? 4대 6인가 이랬던 네. 것 같은데 취향. 맞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의견 하나하나 주는 게 저희가 좋아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네. 그런 거 투표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조합시다. 투쟁.